표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 요거 만들어 놓은 그 내용, 요거 이제 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내용 있죠? 요걸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겠고, 표 슬라이드는 네 번째 슬라이드로 제작이 되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3번에 이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 이어서 4번에 이제 표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건데요. 자, 요거 표 슬라이드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요 자리에 네모난 그 개체틀이 들어가 있는 요 자리에 표하고 도형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글꼴 도둠 18포인트,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바로 표하고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표하고 도형에 들어간 글자들 있죠. 이 글자들의 서식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 일단 그 표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도형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먼저 표를 먼저 이제 넣어 볼 건데요. 자, 알맞은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4번에다 했는데 5번에다 해도 괜찮고, 지금 연습이니까 지금 연습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자, 일단 상단의 제목 도형, 이제 전체 구성을 통해서 제목 도형과 제목 개체틀이 설정된 상태고, 그죠? 밑에 있는 개체틀을 이제 이거 없애셔도 되고 이걸 활용해도 돼요. 자, 이거 활용할 경우에는 이 개체틀이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쯤에 8개 아이콘이 보이시죠? 개체틀의 한가운데 8개 아이콘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있는 아이콘이 뭘까요? 바로 표죠. 아니면 이게 없다,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자, 삽입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 표라고 있죠. 삽입의 표. 삽입 표 밑에 보면은 드랍 버튼이 있고, 드랍 버튼을 눌러보니까 원고지 모양 나오죠. 모는 종이 모양처럼 나오고, 그 밑으로 보면은 뭐가 있죠? 표 삽입이라고 있죠. 표 삽입으로 가시면 돼요. 삽입에 표의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서 표 삽입 하시면은 표가 이렇게 이제 표 삽입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열개수, 행개수를 세워서 넣어 달라고 나오는데, 열개수는 뭐고 행개수는 뭐예요? 자,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행은 바로 요 가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가로줄. 열은 세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행 몇 개요? 행 3개에다가 열은 몇 개? 열도 3개네요. 즉 33, 즉 열개수 3개, 행개수 3개. 오목의 쌍삼이라고. 쌍삼은 이제 그 반칙이죠. 예, 그 반칙. 오목에서 쌍삼, 그 3. 열개수도 3이고 행개수도 3이고, 그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개체틀이 있는 상태에서라면은, 자, 제가 개체틀이 있는 상태로 다시 돌려놨어요.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제목 내용을 클릭하면 다시 개체틀이 있는 레이아웃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개체틀을 이용하신다면은 개체틀의 7번째 있는 아이콘, 표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셔요. 얘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나와요. 표삽입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서 열개수하고 행개수 모두 쌍쌍이죠. 열개수도 3개이고 행개수도 3개예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표가 들어가요. 이렇게 표가 들어갔는데 조금 손을 많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출력 형태 보세요. 표가 오른쪽 한편으로 약간 몰려야 돼요. 그리고 표의 왼쪽과 상단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나와있죠. 세부 조건에 보면은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하고 구현방식, 장점, 단점 다, 이거 다 도형이에요. 다 도형이고 여기서부터가 표예요. 그죠? 그래서 표를 집어넣되 이 도형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표를 보면 뭐가 있어요? 표를 보면 조절점이 이렇게 있어요. 조절점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조절점,
오른쪽 끝에 있는 조절점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밑으로 쭉 내릴 수 있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조절점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좀 표가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몰린 느낌으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표의 상단에 위쪽에 도형이 들어갈 거고, 또한 표의 왼쪽에 또 도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표를 갖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죠. 표를 넣어보셨던 표의 스타일을 변경해 보는 건데, 지금 표의 스타일이 적용돼 있죠. 지금 집어넣은 표를 클릭해 보면은 오른쪽 위에 요거 이제 그 테이블 디자인 탭이 나와 있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 보면은 표 스타일 모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집어넣은 표에는 이 보통 스타일 2 강조 1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걸 갖다가 표 스타일 모음에 가셔가지고 드랍 버튼 보이죠? 드랍 버튼 눌러서 여기서 스타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 스타일 해놓고 나와 있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을 주라고 되어 있죠.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을 주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예요. 표 스타일 모음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첫 번째 보이는 은수와 가장 일치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이는 거 있죠. 없음 말고 그 두 옆에 있는 거, 두 번째 거가 바로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주세요. 그 스타일이 바뀌죠. 이건 스타일을 적용할 때마다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다. 저는 일단 요거 지금 여기서는 요 예제에서는 이걸 주란 얘기예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스타일의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 놓고 나니까 뭐가 되어 있냐면 줄무늬가 적용되어 있어요. 줄무늬가 지금 출력 형태는 줄무늬가 있는 건 없는가? 줄무늬가 없어. 지금 줄무늬가 없죠. 자, 줄무늬까지 없애주시면 되는데, 줄무늬를 없애란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줄무늬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거. 줄무늬 뭐냐면, 이거 많이들 까먹으시는데, 표 스타일 적용했죠. 표 스타일 적용한 내용으로부터 왼쪽에 보세요. 뭐가 있냐면 표 스타일 옵션이라고 있어요. 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두 개를 체크를 풀어주세요. 이게 다 줄무늬가 되겠는데, 머리글행과 줄무늬양 체크를 둘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출력 형태랑 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색깔이. 요거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체크를 풀란 말은, 해제하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주어진 그림 자체가 이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빼달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빼주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적용했다. 스타일을 적용한 다음에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둘 다 체크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일단 표의 스타일은 적용된 거예요. 그죠? 여기 요 내용 나와 있죠.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뭘 해제시켜줘요? 요거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체크를 해제시켜주세요. 표에 들어갈 글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써보면 이제 글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자, 표에 들어갈 글꼴을 미리 설정할 수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둠 18포인트예요. 여기서 일단 글꼴 도둠 주시고, 도둠은 한참 내려가다 보면 도둠이 있죠. 도둠 있고 18포인트이고, 이 상태 도둠 18포인트로 주시고 글자를 한번 써보죠. 여기가 이제 현실 세계를 차단하고, 엔터. 디지털 환경만 엔터. 우측. 안 돼 있다면 다시 잡고, 블럭을 잡고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잡고 여기를 다시 도둠 18포인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정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현실 정보 위에 가상정하고 엔터. 도를 덮여서 보여주는 기술.
쳤는데 보니까 글자가 왼쪽 위로 쏠려 있죠. 그러니까 요게 한 칸이 셀인데 셀 안에 보니까 글자가 왼쪽 위로 가 있어. 그럼 요걸 다시 잡고요. 뭘 해주면 되냐면, 자 보세요. 도둠 18포인트 해줬죠. 요것도 같이 해줘요. 홈 탭에 단락 그룹에 보면은 가운데 맞춤 있어요. 가운데 맞춤하고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추면 된 건데 보니까 여전히 요거 세로 방향은 여전히 위에 가 있어. 그럼 요거는 뭘까요? 자, 단락 그룹에 보면 오른쪽 끝에 요게 뭘까요? 요거? 텍스트 맞춤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위쪽, 중간, 아래쪽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뭘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중간이죠? 중간으로 하시면 중간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글자들이. 그러니까 표 안에 들어간 글자가 일단 도둠 18포인트가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하고 텍스트 맞춤에 무슨 맞춤? 중간 맞춤이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현실 정보 그다음에 가산 하고 엔터 쳐주면 돼요. 정보를 융합 그래서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입력하셨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의 글꼴 설정했고 맞춤도 설정했어요.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했고 중간 맞춤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출력 형태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좀 벌어져 있죠. 줄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좀 붙어 있어요. 줄 간격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줄 간격은 어때요? 줄 간격. 전부 다 잡고 그 다음에 홈 탭에 단락 그룹에 보면은 줄 간격이라고 있죠. 줄 간격에서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1.0줄로 되어 있죠. 이거를 1.5줄 정도로 이렇게 조정해줘.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 출력 형태 제시된 내용은 바로 1.5줄 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표에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표의 그 글꼴, 텍스트의 글꼴은 여기 주어진 대로 도둠 18포인트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락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하시고 또 단락 그룹에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 맞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줄 간격을 1.5줄까지 해준 내용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를 완성시켜 보시고 표를 다 완성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도형을 이제 그려 볼 거예요. 여기 표의 상단에 들어갈 도형과 표 좌측에 들어갈 도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표를 일단 만들어 놓고 도형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손이 덜 가요. 여기 표에다 데이터를 입력한 과정에서 조절이 필요하다 하시면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열의 너비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죠. 테두리 드래그 하셔가지고 조절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조절해야 되겠다, 좀 열의 너비를 좀 늘려야 되겠다 혹은 줄여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가 조절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표의 내용이 대강 나왔어요. 이렇게 일단 표가 나왔고 그 다음 표의 상단과 좌측에 들어갈 도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1번부터 만들어 보죠. 1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상단 도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해 달라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두 개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와 뭐의 조합일까요? 위에 보인 도형들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사각형인데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사각형 요거예요.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이는 전면에 나온 도형은 뭘까요? 십자형 도형이에요. 이건 삽입에 도형 가가지고 기본 도형에 보면은 십자 도형이 있어요. 십자 도형을 갖다가 앞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해 주신 거고, 십자 도형의 색깔은 다른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만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을 잘 조합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에 또 글자가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글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그 십자 도형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십자 도형을 클릭하고 가상현실 입력하면 글자가 들어가겠죠. 가상현실 VR 찍어주시고, 그죠? 이 친구는 이제 여기 가상 도형에 들어가는 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뭘로 해줘야 돼요? 도둠 18포인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죠? 가상현실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를 블럭을 잡고 이 친구를 갖다가 무엇으로?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뭐요? 도둠 주시고, 도둠 주시고, 사이즈는 얼마?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주세요. 글꼴 색을 검정색으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형 두 개를 조합했고, 거기다 글자를 쓸 수가 있죠. 십자 도형에다 직접 글자를 입력하시고, 입력한 글자를 이렇게 도둠 18포인트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셨던 요걸 갖다가 카피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옆에 증강현실, 혼합현실 다 같은 도형의 같은 서식이죠. 그래서 이걸 카피해요. 두 개 도형 동시에 선택할 수 있죠.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도 드래그 할 수 있어요. 밑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주시고 너비를 맞춰주세요. 맞춰주시면 너무 딱 안 맞아도 되니까 비슷하게만 맞추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만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내용은 이제 여기는 뭐야? 여기는 증강현실, 증강현실 AR 찍어주고, 여기 AR 가상현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시면 이제 상단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여기 너무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기 부분을 갖다가 너무 딱 맞추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이렇게 모자라실 거고, 일단 비슷하게만 열의 너비와 비슷하게만 맞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단 도형이 들어갔고, 잠시만 여기 좌측의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좌측에 들어갈 도형들 있죠? 이 친구들. 자, 이제 상단 도형이 만들어졌다면 좌측 도형을 만들어 보죠. 좌측 도형은 뭘까요? 이건 삽입의 도형의 블록 화살표 중에서 이거죠. 이제 한가운데 있는 거 바로 화살표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을 갖다가 옆에다 왼쪽에다 그려주는 거죠. 물론 요거는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방향이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좌우 대칭 하시면 돼요. 요 오각형 그려주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정렬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시켜주세요. 좌우 대칭 되었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써주시는 거죠. 글자는 이제 도현 하고 방식 이렇게 되겠고요. 구현 방식. 물론 구현 방식 요 글자의 글꼴 또 뭘로 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둠 18포인트가 돼야 돼요. 잡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도둠 18포인트로 맞춰주시고, 글꼴 색도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맞춰주세요. 나왔죠? 좌우 대칭 시켜주시고 글자 써주시고,
자, 그라데이션 주시는 거, 일단은 그라데이션 바탕이 된 색깔을 먼저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녹색 계통의 그라데이션 넣을 것이다. 그럼 녹색 채워주고, 그 다음에 녹색 그 채우기 색을 한 다음에 채우기 다시 들어가서 보면 그라데이션이라고 또 있어요. 그라데이션 가셔가지고 그라데이션에서 밝은 그라데이션에서 고르시면 되겠죠.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서도 두 번째 있는 애가 바로 다름 아닌 선형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두시면 앞서 이렇게 적용했던 바탕 색깔, 그 채우기 색깔이 적용된 그라데이션 색깔이 들어가게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이번에는 갈색이다. 주황색 했다. 진한 주황색을 했어요. 초콜릿 색깔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의 그라데이션 가셔서 여기서 밝은 그라데이션 두 번째 거 이거 주시면 돼요. 어두운 그라데이션 하셔도 되긴 하는데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글자가 잘 보이는 색깔로 해서 주시면 되겠고, 글자가 잘 보이려면은 그라데이션 주시는데 자, 다시 그라데이션에서 밝은 그라데이션으로 해주셔야지 글자가 잘 보일 거예요. 그죠? 글자가 잘 보이는 그라데이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도형이 되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보이는 두 개 장점, 단점 도형 또한 뭘까요? 복제하는 거죠. 딱 보셔가지고 복제를 활용하시면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현 방식 요 도형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 높이는 이렇게 적절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과 행 높이를 맞춰주시는데 너무 딱 안 맞아도 되니까 비슷하게만 맞아도 되니까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고 내용을 바꿔줍니다. 여기는 장점이 되겠고 단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도형이 아니고 표 슬라이드가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